네, 이번 시간은 그 스프링 AOP 첫 시간인데요. 그 AOP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다음에 AOP를 그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스프링 AO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먼저 관심분리라고 하는 separation of concerns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메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이 비즈니스 메서드가요, 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가정했을 때예요. 자,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메소드를 개발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포함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사실은 몇 줄 되지 않습니다. 뭐, 5줄 미만으로 작성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런데 이 핵심 비즈니스 로직 외에 로깅이라든지 뭐 익셉션이라든지 트랜잭션 이런 부가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메소드가 딱 호출이 되고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기 직전에 어떤 사전 처리 형태의 로깅이 출력될 수 있는데 이게 약 30줄, 그 다음에 예외 처리하는데 또 한 40줄, 트랜잭션을 관리하는데 이것 또한 뭐 한 40줄,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를 출력하는데 30줄. 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일단 뭐 비즈니스 로직만 제외하고도 한 140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제외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코드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이런 로깅이라든지 예외 처리, 트랜잭션 이런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 못하죠. 그죠? 비즈니스 로직만큼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우리가 관리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코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핵심 비즈니스 로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코드들, 이런 것들을 핵심 관심, 횡단 관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151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뭐 서비스 인풀 클래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비즈니스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자, 서비스 인풀 클래스에 보니까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메소드들을 보통 어떻게 개발하느냐? 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메인 개발자, 리드 개발자가 있고요. 그 리드 개발자가 템플릿 메소드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깅, 예외 처리, 트랜잭션 처리, 로깅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 있을 거고 비즈니스 로직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템플릿 메서드를 우리 같은 일반 개발자들한테 전달하면서 자, 이거를 템플릿으로 줄 테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다른 메서드 만들어 봐.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개발하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비즈니스 로직 바꾸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비즈니스 로직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드들마다 그 중복되는 로직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횡단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글씨가 희미해 보이긴 하는데 그림이 좀 잘려서 그런데 자, 모든 비즈니스 메서드마다 반복되는 이런 중복되는 코드들을 횡단 관심, 크로스 커팅 컨선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비즈니스 로직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 이거를 횡단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핵심 관심, 코어 컨선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적으로 동일한 코드들이 반복된다. 횡단 관심. 그 다음에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다. 핵심 관심. 자, 그러면 이렇게 횡단 관심과 핵심 관심 코드들이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뒤섞여 있다 보면 일단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딱 봐도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죠? 핵심 관심에 해당하는 이 코드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 로직 핵심 관심조차도 만약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당연히 소스를 보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자, 두 번째는요. 사실 가독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계속 이 소스를 들여다보고 유지보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극복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정책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깅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로그를 콘솔에 출력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파일에 출력을 해야 돼. 그러면 메인 개발자, 리드 개발자가 로그 관련된 코드를 수정할 것이고요. 나머지 개발자들한테 알려주겠죠. 야, 로깅 정책 바뀌었고 바뀐 정책에 맞춰서 내가 수정을 했으니 카피, 페이스트 해라. 카피, 페이스트 해라. 근데 이런 메서드가 500개, 1000개. 정책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일괄적으로 정책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관심분리라고 하는 것은 관심분리, separation of concerns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핵심 관심과 횡단 관심을 비즈니스 메서드에서 분리시키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separation of concerns 이런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소드들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횡단 관심, 이런 중복되는 코드들을 횡단 관심이라고 하고, 실제 메소드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로직,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핵심 관심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자. 여러분 뭔가를 막 뒤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 뭐가 증가해요? 복잡도는 증가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복잡도는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관리는 좀 더 편해져요. 유지보수는 편해진다. 여러분이 그 디자인 패턴 같은 거를 배우셨으면 디자인 패턴들이 대부분 그런 식이죠. 디자인 패턴을 적용할수록 구조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관리는 편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AOP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문제, AOP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불편한 점,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 패키지. 이건 먼저 볼게요. 여러분, 비즈니스 클래스가 보드 서비스 인풀이 있고요. 물론 유저 서비스 인풀도 물론 있는데, 자, 보드 서비스 인풀에 보니까 등록, 수정, 삭제, 그리고 상세조에는 get보드, 목록은 get보드 리스트고요. 일단 그 시그니처 상의 특징을 좀 보면 등록, 수정, 삭제의 경우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로 되어 있고요. 상세조에는 하나를 셀렉트해서 리턴하고 그 다음에 목록조에는 리스트 컬렉션에다가 검색 결과 여러 개를 보드 VO 객체에 담아서 리턴하고 있죠. 자, 비즈니스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보면 두 개의 메서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insert 보드와 get 보드 리스트. insert 보드와 get 보드 리스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제 비즈니스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 비즈니스 로직, DB 연동이 포함된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이 될 텐데, 자,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작업을 한번 가정해 보자. 그래서 사전 처리. 자,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비즈니스 메서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카피 앤 페이스트로 작성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볼 건데, 혹시 데이터베이스가 H2 데이터베이스가 구동되어 있지 않다면 H2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스타트 해주시고요.
자, 포드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실행했을 때 JDBC로 인설트하기 바로 직전에 사전 처리, JDBC로 글 목록을 가져오기 바로 직전에도 사전 처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출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리드 개발자가, 메인 개발자가 바뀐 정책에 맞춰서 소스를 수정했으면 나머지 개발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수백 개가 될지도 모르는 비즈니스 메서드를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면요. 당연히 수정된 사전 처리가 동작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런 식이라면 비즈니스 메서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정책을 바꿀 때마다 카피 앤 페스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면 핵심 로직, 이 핵심 관심과 횡단 관심을 세퍼레이션, 분리시키자. 관심 분리를 해봅시다. 자,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이 로직들을 전부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커먼즈 패키지 있죠? JDBC 유틸 클래스를 작성했던, 자, 커먼즈는 아니네요. 커먼. 자, 커먼 패키지 com.sems.biz.common.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새로운 클래스. 자, 교재랑 이름 일단 똑같이 할게요. 클래스 이름을 로그 어드바이스라고 했고, 자, 메소드 하나를 추가합니다. 프린트 로그.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전 처리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관심 분리예요. 여기까지가 관심 분리다. 자, 그런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했을 때는 그냥 코드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지 이것 자체가 유지보수를 뭐 극적으로 향상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횡단 관심으로 이렇게 분리시킨 코드가 있잖아요. 이 코드를 프린트 로그라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시키려면 이 횡단 관심 코드를 가지고 있는 프린트 로그 메소드를 호출해야 하고 프린트 로그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기 위해서는 이 메소드를 가진 로그 어드바이스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객체 지향이죠. 자, 그래서 로그 어드바이스, 자, 글 등록을 하기 바로 직전에 로그 어드바이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 로그 메서드로 호출해주면 돼요. 자, 이런 코드가 어떻다? 이런 코드가 매번 반복된다. 매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사전 처리가 잘 동작하겠죠. 자, 물론 이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유지보수의 편의성은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정책을 바꾸고 싶어. 사전 처리를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원래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만 수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 횡단 관심으로 분리시킨 로그 어드바이스만 수정하면 돼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 실행했더니 바뀐 정책이
제대로 적용됐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유즈보스만 편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남았냐면, 요것도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매번 객체를 생성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로그 어드바이스 타입의 변수를 멤버 변수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매번 반복하는 코드를, 객체 생성하는 코드를 지우고 생성자를 통해서 보드 서비스 인풀에 디폴트 생성자를 추가했고요. 보드 서비스 인풀 생성자에서 로그 어드바이스 객체를 할당해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매번 메서드마다 이 로그 어드바이스 객체를 생성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얘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만으로는 이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로 변경하려고 했을 때 자바 소스 수정 없이 그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또요, 또요, 이 객체를 다른 객체로 바꾸려고 할 때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 횡단 관심에 해당하는 공통 기능의 메소드, 이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달라져도 매번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객체 생성은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단일화시킬 수는 있지만 중복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공통 로직에 해당하는 메소드 호출하는 이 메소드 호출까지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메소드 이름이 바뀐다라거나 이 횡단 관심에 해당하는 이 메소드 이름 또는 매개 변수, 리턴 타입 이런 것들, 이런 메소드 시그니처가 바뀔 때는 당연히 수정을 매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수정을 안 하려면 객체가 다른 객체로 바뀐다 하더라도 메소드 시그니처가 바뀐다 하더라도 자바 소스를 전혀 건드리지 않게끔 하려면 스프링의 AOP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AOP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스프링 AOP를 적용해서 스프링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